네, 이어서 채권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CPI가 발표가 되면서 채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흐름들이 나왔죠. 관련해서 따끈따끈하게 분석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상무님, 1월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깜놀이죠. 사실 지난주에 그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의 그 계절 조정을 감안한 전월 대비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작년 이맘때 나왔었던 계절 조정 후 월별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을 해서 사실 금리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그랬던 이제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컸는데요. 실제 수치는 코어 CPI 기준으로 그렇게 높게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개월 연율은 3.25, 그리고 6개월 연율은 약 3.34%로 기존에 우리가 계산했던 수치와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 전까지는 이제 물가는 상당히 둔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10시 반 전후에서 상당히 시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핵심 물가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9%로 예상치 대비해서는 각각 0.1%포인트, 그리고 0.2%포인트 상회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역시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1%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사실 파월 의장이 지난 1월 FOMC에서 강조했었던 거는 경제성장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물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금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었고요. 특히 물가 중에 상품 물가는 둔화되는 게 맞는데 서비스 물가는 아직 둔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어제 CPI 지표는 파월 의장의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세부 항목을 보면요. 주거비 항목이 전월 대비 0.6% 상승해서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또 음식료는 0.4% 상승을 했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수송 서비스, 그리고 메디케어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부분은 마이너스 0.9%로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물론 이제 중고차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좀 우려했던 부분은 저번 주에 좀 나왔었던 지표를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일, 2월 5일 날 발표한 ISM 비제조업 PMI 중에서 그 프라이스 페이드, 즉 지불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당시 예상치가 56.5였는데 이를 훨씬 상회하는 64.0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CPI 물가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ISM의 비제조업이든 제조업의 PMI의 지불 가격 부분이 CPI의 선행 지표로서 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셌던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 연말 방송분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왜 상승하느냐 봤을 때, 물가 상승 부분이 당연히 있었고요. 이 부분 중에 하나 제가 짚었던 부분은, 이번 1월분,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했던 1월분 발표부터는 작년 둔화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년 대비 비교하면 둔화 또는 둔화폭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게 현실화돼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물가가 내려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1970년대 중반에 그 물가 추이 그리고 금리 추이와 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데자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추이표를 보시면 이런 건데요. 결국 금리가 내려갈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다시 반등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뒤로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패드워치에서 예상한 금리 인하는 지난 12월에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총 6번 인하를 점쳤는데 어젯밤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6월 달에 시작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봐야 3회 또는 4회까지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분을 보면 CPI 발표 이후에 10년 금리는 대폭 상승을 했고요. 결국 이제 전일 대비 15bp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4.3%를 돌파를 했고요. 근데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앞으로 또 엄청 오르겠다. 사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PPI가 발표가 되는데 PPI 역시 상회할 경우에는 4.4,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있었던 예상들입니다. 상당히 우리 예상을 깨서 그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선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금리가 급등을 하겠네, 주가가 급락을 하겠네, 이런 예상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 시기의 문제이지 인하 여부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작년 말부터 가이드라인으로 4.25% 레벨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4.1%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4.3을 넘어서서 4.4, 4.5가 이제 되더라도 분할 매수하기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물가와 관련해서 저도 참 이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물가는 잡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막상 마음을 이렇게 먹다가도 올라가니까 흔들리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상품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가장 유망한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제 어제 CPI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둔화하고 있는 모습은 맞고요. 결국은 이제 지난 199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 성장은 골디락스의 재림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도대체 인플레이션은 별로 올라가지 않고 경기는 강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이제 믿는 거죠. 사실 지금 50년대 후반 그리고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을 그만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생률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력 부족을 AI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도리어 증가했다고 지금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설 연휴 중 이제 지난주 우리 이제 쉬고 있을 때 S&P가 5천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죠. 사실 AI를 기반으로 한 매그니피선트 7,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실제 저는 ARM의 그 최근의 주가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거든요. 50%가 올랐다가 그저께는 거의 40% 올랐다가 어제는 또 마이너스 20% 됐다가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너무 비싸요. 일단 기준금리가 5.5%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인하 시점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땡겨서 봤는데 지금 좀 늦춰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분명히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펀드 스트레이트의 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3월 중순까지는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니까 그런 이제 낙관론자까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려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이 주가 조정에 좀 대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걸맞는 ETF를 갖고 왔는데요. 캠브리아라는 미국 ETF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일이라는 상품입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테일 리스크에 대비하는 ETF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위험 자산을 사지 말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 자산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해지할 수 있는 상품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자동차를 산다. 벤츠라든지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자동차를 샀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차를 사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야 되는 보험 상품 역시 비싸진다는 거죠. 그게 결국 보험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테일에 대한 뭐 간단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테일은 두 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제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지수, 특히 S&P 500의 풋옵션을 매수하는 포지션입니다. 뭐 우리가 풋옵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옵션을 사고 주가가 진짜 떨어졌을 때는 이 옵션을 행사해서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테일이라는 상품은 지금 이제 10년물에 가까운 8년 9개월이 남은 이 채권을 지금 매입하는 포지션이 약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S&P 500의 외가격 풋옵션, 즉 지금 현재 5,000이잖아요. 이제 5,000보다 훨씬 낮은 수준, 그러니까 3,800에서 4,400 수준의 풋옵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800에서 4,400이라는 거는 사실 보통 옵션의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상당히 옵션이 싸겠죠. 그래서 싼 가격의 옵션을 갖고 오지만 실제로 이제 딥한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을 때 사실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ETF의 포커스는 첫 번째는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주가 급락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지난 이제 팬데믹 때는 3억 불을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8,700만 불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인기가 없을 때 가장 유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처럼 거침없이 상승 중인 주식의 거품론이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가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테일이라는 상품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테일이라는 상품은 이 보험성 상품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걸 계속 꽉 잡고 있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결국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충분히 10% 20% 하락을 했을 때, 그리고 금리가 지금 4.3인데 3점대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는 바로 정리를 하고 다시 위험자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락하는 장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보험을 좀 들어놓자라는 관점에서 캠브리아 테일리스크 ETF 그리고 CPI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채권플로우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였습니다.